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12.16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 부제는요. 서울 집값 잡힐 것인가 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요. 정부에서 보시는 이런 한글 파일로 기습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대책을 내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총 워드 파일로 보면, 한글 파일로 보면 총 28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다 읽어보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키가 되는 내용들은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큰 주제는요, 특이 수요 억제 및 공고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제 보완인데 결국에는 다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어떤 신규 주택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계획만 어떤 자료만 냈었으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증빙 자료까지 내는 이런 게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규제도 강화가 됐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도 보완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엔 다 강화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공급에 대한 기대를 좀 했었는데, 공급은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 외에는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키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는 건데요. 기존에 발표했던 서울도 아닌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 30만호 계획 외에는 특별히 더 공급되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에 있던 규제에서 규제를 더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만 이번엔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LTV 40%라는 걸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대출은 40%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억만 대출이 되고 6억은 이제 자기 돈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됐다라고 하면은요. 이번에 개선된 거를 보면, 개선됐다라기보다는 강화된 거를 보면은요. 시가 9억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9억까지는 LTV 40%를 적용하고요.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이제 LTV 20%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밑에도 친절하게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약 14억짜리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할 때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14억의 40%인 이제 5억 6천만 원이 대출이 됐었는데요. 지금 강화된 조건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9억의 40%인 9억의 40%에다가 이제 5억의 20%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1억이 감소한 4억 6천만 원만 대출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9억의 40%니까 3억 6천만 원이잖아요. 3억 6천만 원에 5억 초과분이니까 9억 초과분이 5억이니까 5억의 20% 1억 원이죠. 더하면 이제 4억 6천. 결국엔 기존보다 한 1억 정도 낮게 이제 담보대출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대출을 더 줄이겠다라는 의미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재밌는 거는 어떤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초고가 아파트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기존에는 이런 15억 넘는 것도 LTV 40% 대출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이 강화된 규제에서 보면,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 15억 넘는 아파트는 아예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15억 넘는 아파트는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기존에 뭐 한 10억대에서 한 14억 정도에 머물러 있던 아파트는 이런 새로운 단어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파트는 이게 뭐 저렴한 아파트인가 하면서 결국에는 15억대로 다 수렴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작용까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또 종부세도 또 건드렸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 일반이 있고 이제 다주택자가 있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에 1주택자이지만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시면은 0.1%에서 최대 이제 0.4%까지 이제 올라간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기존에 이제 0.2%에서 0.8%까지도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보통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의 이제 자산 수준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과표 기준인데 이제 3억 기준 이하로 봤을 때는 1주택자는 약 한 17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기존에 뭐 0.5% 내던 걸 0.6% 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1% 올리겠다.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진 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흔히 한 30억 기준을 보더라도 보통 30억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한 0.2%가 올라가는 효과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다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0.3%가 올라가는 이게 경우이고요. 실적으로 이제 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 최근에 약 5년간 뭐 거의 한 10억 이상의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뭐 0.2%, 0.3% 더 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집을 금방 이제 팔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이거를 정부에서는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주택이 하나 있고, 주택 하나를 더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주택이죠. 공시 가격이 9억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된 것을 보면은 공시 가격이 아니라요, 시가 9억으로 변경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시가인데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중간가 아파트 가격이 지금 8억 후반을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시가가 다 9억이 넘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아파트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또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에는 2년 내였는데, 그러니까 1년 내에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주택을 이사 가기 위해서 구입을 하면 기존 주택도 이제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1년 이내에 매도를 하고 1년 이내에 또 전입을 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얘기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참 과연 실질적인 어떤 실수요 요건의 강화인 건지도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공시 가격을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현실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개선된 걸 보면, 근데 공시가를 이제 현실화하겠다는데 특히 이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공동주택 시세로 봤을 때 9억에서 15억짜리는 이제 70%, 이제 15억에서 30억 원짜리는 이제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 보시는 것처럼 또 재밌는 게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에
기존에는 보유만 했었으면 됐는데요. 거주 기간을 또 추가를 시켰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현행인데요. 현행은 보시는 것처럼 1주택으로 10년만 보유하면 이제 80%에 대한 어떤 특별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40%로 줄여버리고요. 근데 거주를 해야지 이제 40%가 더해져서 결국에는 합계 80%를 만드는 거주 요건을 또 10년을 넣었다라고 하는 게 좀 새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1세대 1주택이지만 보유도 하면서 실제 거주를 10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요건까지도 강화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있는데요. 뭐 이거를 잘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기존에는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9억까지 비과세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버리면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이 되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된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시점은 이제 12월 17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새로운 게 뭐 생겼죠, 결국에는. 네. 그리고 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하겠다. 기존에도 뭐 분양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출이라던가 청약 시에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청약, 뭐 실질적인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던 건 맞지만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거를 분양권조차도 결국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버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실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계약만 체결한 그런 건이잖아요. 그런 계약만 체결한 건데 그거를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내용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또 추가를 했고요. 이 부분은 분양권 시장에 있어서 좀 타격이 있을 거다.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음 내용이 또 있는데요. 또 이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 세율까지도 올려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주택 외 부동산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서는 현행이 1년 미만이 40%였는데요. 이걸 50%로 올려버렸고요. 그 2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죠. 6에서 42%가 차등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또 40%로 일괄 적용해 버리고요. 또 2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적용 시기는요, 법 개정 후에 21년 1월 1일 양도부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보면은 뭐 일시적인 테러를 만들어 준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좀 배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 그러니까 3주택자는 20%에 이제 중과가 됐었는데요. 게다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선된 거는 뭐 개선이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20년 6월 말까지 약 6개월 동안만. 또 재밌는 거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그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해주는데,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고요. 근데 그 기간이 딱 6개월 기간 동안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시장에 나올지는 참 의문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역시나 뭐 예상했던 것처럼 민가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좀 확대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잘 아시는 서울시는 뭐 전역이 다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광명, 하남, 과천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강서구,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대부분 지역이 다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뭐 요즘에 또 재밌는 거는 핫한 지역인데 성남 지역은 또 빠져 있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 또 이제 뭔가 투자가 수요가 더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다음 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청약 재당첨까지 또 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현행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이나 특이과열지구에 뭐 이런 1년에서 5년 재당첨 적용을 했는데요.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안 되게 제한을 해버리고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어떤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 10년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뭐 굉장하죠. 보시는 것처럼요. 이 적용 시기는 개정 후 즉시 시행입니다. 내년 3월이고요. 좀 더 살펴보면 수도권 어떤 과밀 억제 지역 내에 85 이하에서는 5년, 그리고 초과가 3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권역권 외에서는 이하가 3년, 이제 초과가 1년이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제 10년으로 묶어버리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당첨 7년을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평형도 무관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규제에 대한 내용들만 대부분이고요.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결국에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세제를 더 걷겠다 그런 의도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쉽게 서울시 아파트 주택이 안정화되기는 좀 개인적으로 힘들어 보인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